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앞 시간에는 배수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약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약수의 개념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 알고리즘 문제를 볼 건데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입력받은 정수와 그 수의 약수를 구하여 출력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배열과 변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럼 먼저 이 약수라고 하는 게 뭔지 약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약수라고 하는 거는, 자,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요거를 우리가 약수라고 해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자, 그래서 입력받은 정수 NUM, 어떤 수가 있다면 이 NUM을 1부터 NUM까지 일씩 증가하는 K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되는 K가 NUM의 약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입력받은 수를 내가 15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15를 1부터 15까지 1씩 증가시켜 가면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를 1로도 나눠보고, 또 15를 2로도 나눠보고, 15를 3으로 나누고, 15를 4로 나누고, 15를 5로 나누고 해서 15를 15까지 해서 나눠보는 거죠. 입력받은 수가 15다 그러면 15까지 나눠보는 거예요. 1부터 15까지. 자, 그렇게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 즉, 나머지가 0이 되는 수, 이게 바로 NUM의 약수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각각 이렇게 나누었을 때 보면, 자, 15를 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러면 이거 K, 요거는 1은 15의 약수단 얘기예요. 자, 15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면 얘는 15의 약수가 아니에요. 15를 3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나누어 떨어져. 즉, 나머지가 0이요. 그러면 이 3은 15의 약수란 얘기예요. 15의 약수. 자, 3. 자, 15를 4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가 3이야. 나눠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약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를 5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 즉, 나눠 떨어졌어. 그러면 5는 15의 약수란 얘기예요. 5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5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15까지 증가시켜서 15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졌네? 그러면 이 15가 또 15의 약수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러니까 이게 NUM이 이제 어떤 수가 되는 거죠? NUM. 그리고 그래서 NUM을 자, K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이 K가 15의 NUM의 약수가 된다 이거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약수.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10의 약수를 구한다. 10의 약수를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을 1부터 10까지 수로 나눠보는 거예요. 10을. 자, 그러면 1은 10으로 나누었을 때 10을 2로 나눠 떨어지니까 1인 약수고요. 그 다음에 2도 10을 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2도 10의 약수고요. 3 안 되고, 4 안 되고, 5. 5는 10을 5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죠? 그럼 약수고. 그 다음 6 안 되고, 7 안 되고, 8 안 되고, 9 안 되고, 10을 10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10은 10의 약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약수의 의미. 아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약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 알고리즘 문제는 입력받은 정수와 그 정수, 입력받은 수의 약수를 구해서 출력하는 순서도를 작성을 할 거고요. 자, A라는 배열을 이용을 할 거예요. A 100 이러면 100개의 공간을 가진 A라는 이름의 배열을 의미를 하는 거고, NUM은 입력받은 정수,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은 일씩 증가되게 하는 재수, 그 다음에 L은 배열의 첨자. 자, 여기 배열의 첨자. 그 다음에 I는 약수 출력 시 사용되는 인덱스 변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NUM 숫자를 입력을 받으면, 가령 15를 입력을 받았다 그러면 K를 1부터 15까지 증가시켜 가면서 이 15를 이게 K예요. K로 나눠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K가 15의 약수가 된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이 순서도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고리즘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요런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5를 입력받았어요. 요건 이제 입력받는 거예요. 몇을 입력받을지는 몰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15를 입력을 받았다 그러면 15를 K를 1부터 15까지 증가시켜 보면서 이 15를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를 1로 나눴더니 1부터 나눠보는 거예요.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 즉,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K를 A라고 하는 배열에다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K를 또 하나 증가시켜서 2로 나눠봐요. 그랬더니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 2는 15의 약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열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K를 하나 증가시켜서 3으로 나눠봐요. 15를 3으로. 자, 그러면 나머지가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나눠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때 이 K, 요거를 배열에다 넣자 이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K를 또 하나 증가시켜서 4로 나눠봐요. 그래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 나왔어.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15의 약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자, 그 다음에 K를 하나 또 증가시켜서 5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0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K는 15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배열에 이렇게 넣자 이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K를 15까지 증가시켜서 입력받은 수가 15였을 때 15까지 증가시켜서 또 나눠봤더니 역시 나머지가 0, 즉 나눠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15의 약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또 배열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배열에다 넣을 때 어떻게 넣었어요? 이 배열의 첨자도 역시 약수라고 판정이 될 때마다 이 첨자도 하나씩 증가됐다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서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자, 시작해서 자, 100개의 공간을 가진 A라는 이름의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NUM 숫자를 입력을 받았어요. 15를 가령 입력을 받았다. 자, K는 0, L은 0 그랬네요. 자, K를 하나 증가시켜요. 그러면 K가 처음에 0이었는데 하나 증가시키면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K하고 NUM 입력받은 수. 그 다음에 K는 2를 지금 현재 1이고. 그래서 두 수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해서 만약에 K가 크다면 이제 여기 보면 출력하는 부분이죠. 끝내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즉 K가 숫자보다 입력받은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 이곳으로 와서 입력받은 숫자를 그때 K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드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NUM을 K로 나눴을 때 K가 나눠 떨어지는 약수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0이다 그러면 yes 그러면 L을 하나 증가시키는데 L은 뭐냐면 자,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A 배열의 첨자가 L이에요. L. 그러니까 처음에 L이 0이었으니까 L을 하나 증가시키면 L이 1이죠. 즉 그래서 A의 첫 번째에 그때 나눠 떨어질 때의 K 값을 넣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5를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가 0이었을 때 그때 K를 어떻게 했어요? 배열 첫 번째다 이렇게 넣었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K를 하나 증가시켜요. 그럼 아까 K가 1이었는데 하나 증가시키면 2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와 입력받은 수 15와 비교했더니 어때요? K가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또 NUM을 K로 나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때? 나머지가 0이 아니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배열에 삽입하는 과정을 건너뛰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증가해서 K가 이제 3이 됐어요. 자, 2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3으로 이렇게 증가해야 되잖아요. 3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K가 3이고 NUM은 15야. 아직 K는 1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때요? 이쪽으로 와서 또 NUM을 K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봐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0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자, 아까 L은 여기까지 증가했단 말이에요. 1까지. 그래서 그때 L을 또 하나 증가시켜요. 이 L이 뭐예요? 배열의 첨자. 그럼 아까 L이 1이었는데 하나 증가시키니까 이제 2가 됐어. 그래서 A의 두 번째에 지금의 K 얼마? 3을 넣으란 얘기죠. 이렇게. 어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쭉. 알았죠? 자, 이렇게 반복을 해서 K가 15가 됐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K는 K 플러스 1 해서 자, 그러면 K가 15고 NUM도 15고 그러면 같거나 작거나 같으니까 어때요? 또 이쪽으로 와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를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또 L을 하나 증가시켜요. 배열의 첨자. 여기까지 넣었다 그러면 배열의 첨자를 이렇게 하나 증가시켜야 그 옆에 번지를 나타내거든요. 하나 증가된 위치. 그래서 A의 네 번째에다 그때 K, 15를 넣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K는 K 플러스 1 하면 16이 됐어요. 자, 그럼 이리 와보니까 이제 K가 더 크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입력받은 수 15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뭐 하는 거예요? 약수라고 판정이 되어서 A 배열에 넣었던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출력을 이제 I라고 하는, 출력을 할 때는 I라고 하는 첨자를 이용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할 값은 뭐예요? A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를 해야죠. 그러면 I가 배열의 첨자를 I라고 했으니까 I가 1에서 4까지 가는 동안 A 배열의 값을 출력을 해라. 그러면 I가 1일 때는 A의 첫 번째 출력을 하는 거고 I가 2일 때는 A의 두 번째, I가 3일 때는 A의 세 번째, I가 4일 때는 A의 네 번째 이렇게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L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입력받은 값이 몇인지 몰라요. 입력받은 값이. 가령 예를 들어서 8을 입력을 받았다. 그러면 8의 약수는 8의 약수도 4개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4를 입력을 받았다. 4를. 그러면 4의 약수는 1, 2, 4 이렇게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기는 또 3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입력받는 값에 따라서 약수의 개수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가령 약수라고 판정이 되어서 네 번째까지 넣었다면 나는 출력을 네 번째까지 하면 돼요. 만약에 다섯 번째까지 넣었다 그러면 다섯 번째까지 출력하게 하면 돼요. 여섯 번째까지 넣었다 그러면 여섯 번째까지 출력하게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넣었던 이 위치만큼 출력하는 것도 그곳까지 출력해주면 되는데 이 마지막에 들어갔던 이 위치, 최종적으로 증가했던 이 위치는 뭐예요? L이잖아요. L. 입력할 때 배열의 첨자로 썼던 L. 여기가 마지막에 6까지 증가했다 그러면 A의 여섯 번째까지 넣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4까지 증가했다 그러면 A의 네 번째까지 증가해서 A의 네 번째까지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만큼 출력하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L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괄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요런 부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여기가 L인지. 알았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이 과정에서 약수라고 판정에 대해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배열의 첨자가 6까지 증가했다면 그 6까지를 또 출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4까지 증가했다면 4까지 출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 최종적으로 배열의 첨자 삽입할 때 증가했던 그 위치는 L이단 말이죠. L. 그래서 그 L만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L이라고 한 겁니다. L.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부분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고 종료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약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해라 그러면 그거를 1부터 그 입력받은 수만큼 증가시켜가면서 일씩 증가시켜가면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그 어떤 수 요거가 바로 약수가 되는 겁니다. K가 여기서는 알겠죠? 자, 이게 바로 기본 알고리즘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실제 기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어떤 정수의 모든 약수 중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모두 합하면 자신과 같아지는 수를 완전수라고 한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는 1, 2, 3, 6이에요. 6의 약수는. 그래서 1, 2, 3, 6 중 6을 제외한 1, 2, 3을 더하면 6이 되어 자신과 같아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완전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완전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6이 있어요. 그러면 6의 약수를 구해보면 1, 2, 3, 6이에요. 맞죠? 그래서 6의 약수는 1, 2, 3, 6인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 약수 중에 보면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수들, 얘네들을 다 더한가 봐 하고 자기 자신하고 같아지는 수가 있더라 이거죠.
이러한 거를 완전수라고 한다 이거죠. 자, 여기 보면 그렇죠. 6의 약수 중에서 6을 뺀 나머지 1, 2, 3을 더하면 이 값과 자기 자신과 같아지잖아요. 그죠? 이러한 6과 같은 이러한 수를 우리가 완전수라고 하더라 이거죠. 완전수. 알겠죠? 자, 그래서 제시된 그림은 1부터 500까지 정수 중 이러한 약수, 여기서 이러한 약수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수를 갖는 수를 찾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 개수를 구해서 출력하는 순서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부터 500까지 중에서 완전수를 찾아서 그 완전수를 출력을 하고 1부터 500까지 중에서 완전수가 몇 개인지 그 개수도 출력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처리 조건을 참조해서 그림의 괄호 안에 내용에 알맞는 것을 찾아 마크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래서 처리 조건을 보니까 수는 1에서 500까지의 자연수. 문제가 이제 1에서 500까지 수 중에서 완전수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완전수라고 하는 건 뭐다고요? 1부터 자기 자신까지 약수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수들의 합과 자기 자신이 서로 같아지는 거. 이런 걸 완전수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1에서 500까지의 수 중에서 그런 완전수를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수가 1부터 500까지의 자연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J와 K는 계산 처리를 위한 변수다고 되어 있고, REM은 나머지, 그 다음에 SUM은 합계, 약수 합계, 약수의 합계, 그 다음에 CNT는 완전수 개수. 그래서 나중에 이 완전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완전수하고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러한 연산자. 자, 요거 연산자는 나누기를 수행을 하라라고 하는 나누기 연산자예요. 근데 나누어진 값에서 만약에 소수점이 있다면 소수점 이하는 자동 절삭.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잘라낸다 이거죠. 잘림. 가령 예를 들어서 5가 있어요. 그럼 5를 2로 나누면 2.5인데 여기서는 이 나누기의 연산자의 의미가 이 소수점 이하는 절삭,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5 나누기 2 하면 2가 되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는 잘라내고. 알았죠? 연산자의 의미.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이제 요와 같이 시작해서 쭉 주어졌는데, 자, 문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1부터 500까지 수 중에서 완전수를 찾는 거예요. 완전수.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6과 같이 6의 약수가 1, 2, 3, 6이 있다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약수들의 합과 자기 자신이 같아지는 것. 이런 걸 완전수라고 하는데 이런 걸 찾겠다고요. 1부터 500까지 수 중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수 1이 완전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1은 약수는 1 자기 자신밖에 없고 1 빼고는 그 외에 약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완전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완전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약수를 구하는데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1과 2로 나눠보는 거죠. 1과 2로. 그래서 1도 나눠 떨어지고 2도 나눠 떨어지고. 그러면 2의 약수는 1과 2인데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요거하고 요거 같지 않죠. 그럼 이건 이제 완전수가 아니고. 자, 3도 완전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1부터 3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를 구하면 1과 3이겠죠. 그러면 3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요거하고 나머지 더해봐야 같을 리 없고요. 그 다음에 4의 약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구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1이 완전수인지 2가 완전수인지 3이 완전수인지 4가 완전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J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J를 하나씩 증가시켜 보는 거예요. 자, 수 2를 완전수 구하기 위해서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2가 완전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약수를 구할 때 1부터 2까지 증가시켜 보는 거고. 자, 3이 완전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1부터 또 3까지 증가시켜 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0이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500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J를 1부터 500까지 나눠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나누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때요? 길어지죠? 원래 약수는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약수고 그러거든요. 근데 1부터 500까지 이렇게 나눠보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약수의 어떤 특징,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는 풀었는데, 자, 약수의 성질을 보니까,
어떤 수의 약수 중 자신을 제외하면 그 절반 값이 최대 약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약수의 어떤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를 구해보면 6의 약수는 1, 2, 3, 6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가장 큰 약수는 3이에요.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가장 큰 약수, 요거는 자기 자신을 2로 나눈 값과 같더라 이거죠. 그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가령 10의 약수를 구한다. 응? 10의 약수. 그러면 10의 약수는 뭐 있어요? 1, 2, 5, 뭐 10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그렇죠. 10의 약수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값 요거는 이 자기 자신을 2로 나눈 값과 같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부터 뭐 n의 약수를 구한다 그러면 1부터 n까지 나눠 보는데 이 n의 반절을 나눈 값, 그러니까 2분의 n 값이죠. 2분의 n 값까지만 나눠 봐도 그 이후에는 약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1부터 n까지 나누고 해볼 필요는 없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 n을 2로 나눈 값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보다 큰 값은 없기 때문에 굳이 2분의 n보다 큰 값으로는 나눠볼 필요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도 1부터 원래는 10까지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 가장 자기 자신을 뺀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 5다 보니까 6도 아니고 7도 아니고 8도 없고 9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5까지만 나눠봐도 된다라 이거죠. 5까지만 굳이 6, 7, 8, 9 뭐 이렇게 나눠보지 않더라도 왜냐면 가장 큰 약수가 요거기 때문에 알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원리를 그래서 이용을 했어요. 이 원리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6의 약수를 구한다. 6의 약수를 구한다 그러면 원래는 1부터 6까지 나눠봐야 되는데, 6을 2로 나눈 3까지만 나눠보자 이거죠. 왜냐면 4, 5, 6, 이 이후에는 약수가 없으니까, 6까지 사이 중에서 이 이후에는 약수가 없으니까. 알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6을 2로 나눈, 그러니까 요거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가운데 값 그거를 가령해서 k라고 한다면 j를 1부터 k까지만 증가시켜서 나눠보자 이거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이 j 값 요거가 이제 6의 약수들이 된다 이거죠. 자, 4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4의 약수는 어때요? 요건데 이 4를 2로 나눈 값 여기까지만 나눠보자 이거죠. 3은 약수가 아니니까 굳이 나눠볼 필요 없이 반절값만 나눠보자. 반절까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번 문제는 풀 겁니다. 왜냐면 뭐 500의 약수를 구한다 그러면 1부터 500까지 나누고 하면 너무 그 나누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약수의 어떤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죠. 자, 그럼 시작해서요. 자, REM은 0, CNT는 0이라고 주어졌고요. 자, 이 CNT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기를 완전수의 개수를 세워주게 한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 REM은 이제 나머지 구해주는 변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수는 1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1부터 500까지 수 중에서 완전수를 찾아서 출력하고 그 개수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자, 처음에 1로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가 500보다 크냐라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출력하고 끝내는. 자, 근데 지금 현재 수가 1이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um은 0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k는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자, 여기 그 아래서 이제 j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1부터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는, 이게 j예요, j. 알았죠? 그러면 이 j를 어디까지 증가하게 할 건지 그거를 지금 여기 나타내는 부분에 이 아래서 우리가 계속 j를 하나씩 증가시키면 여기 이제 j가 하나씩 증가되잖아요.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j를 어디까지 증가시켜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계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6의 약수를 구한다 그러면 1부터 6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6의 반절인 3까지만 나눠보자 이거죠. 3까지만. 왜? 6을 뺀 나머지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 3이기 때문에 4, 5, 6 이후에는 3 이후에는 약수가 없기 때문에 3까지만 나눠보자 이거죠. 3까지만. 알았죠? 자, 그래서 이 K를 구하는데 이 반절값, 이 K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수를 가령 6이 수다 그러면 6이 수다 그러면 6의 반절이다 그러면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수를 2로 나누는 거죠. 그걸 K에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J는 1.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도 보면 알지만 수를 J로 나누는 거, 요 부분도 보면 알지만 이렇게 나누는 거. 요게 바로 J예요, J.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 가는 거. 그리고 반복이 될 때마다 얘가 이렇게 J가 하나씩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아직 모르겠고, 뭐하고, J하고 뭐하고 비교해서 J가 크냐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 그럼 밑으로 내려오는데, 뭔지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에 REM은 하고 있는데, 자, 요 부분도 하나 체크해 둘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 모드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모드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 요것도 알아줘야 돼요. 모드 함수를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 나머지 구하는 방법.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6을 2로 나눴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몫이 얼마예요? 3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이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6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4로 나눠봤다 할까요? 4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고. 이게 나머지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래 6이라고 하는 거 6은 뭐 어떻게 계산이 된 값이었어요? 요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1 곱하기 4 더하기 나머지 2 하게 되면 6이 나와요. 혹시 이거 우리 예전에 보면 이런 수학이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이 6이라고 하는 거 이거 원래 6은 목과 그 다음에 제수를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원래 6이 나와요.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나머지 요거를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6에서 1 곱하기 4 한 값을 빼보면 나머지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나머지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건 뭐냐? 6은 4로 지금 나눔을 당하고 있죠. 나눔을 당하고 있는 수를 P제수라 그래요. P제수. 그래서 P제수에서 빼요. 무엇을? 목. 자, 이게 목이죠, 목. 6을 4로 나눴을 때 요거 목이죠, 목. 목 곱하기 그 다음에 이 P제수를 나누는 수, 요 4를 우리가 제수라고 그래요, 제수.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나머지 구하는 공식은, 나머지는 P제수 빼기 목 곱하기 제수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나머지 구하는 공식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자, 6을 4로 나눴다 라고 한다면 몫은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P제수 6에서 빼요. 뭐를? 목 곱하기 제수한 값을. 그러면 나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 나머지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것도 여러분들 이러한 수학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약수, 배수 또는 뒤에 나오는 소수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공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 과정만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인데 요거 한번 떠올리시고 한번 상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나머지 구하는 REM이 나머지 기억하는 변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수가 뭐예요? 이게 P제수예요. P제수 빼기 이게 뭐예요? 수를 J로 나눴다. 이게 바로 몫이에요. 목. 그러니까 요거를 J로 나누면 그때 목 나오잖아요. 목.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제수를 곱해줘야 돼. 제수가 뭐예요? SU를 J로 나눴을 때 이게
피재수고 이게 재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값 자체는 몫이고, 그죠? 자, 그러니까 피재수 빼기 몫 곱하기 재수,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이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자체는 몫이란 말이에요, 몫. 그러니까 원래는 두 단계로 나눠졌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몫을, 가령, 예를 들어서, 몫을 기억하는 변수, 뭐, SU 나누기 J. 그런 다음에, 뭐, 나머지, REM이다 그러면, SU에서 빼요. 뭐를? 몫을, 뭐, MOK라고 한다면, 몫, 그 다음에 곱하기 J.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구했어요. 이렇게. 이게 나머지 구하는 공식입니다. 알았죠? 자, 그렇게 하고 REM이 0이냐?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냐?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약수란 얘기잖아요.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뭐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4를 1로 나눴어요. 그때 얘가 나머지가 0이었을 때 얘가 어때요? 약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약수,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썸에다 더해야 돼요. 왜냐면 요거하고 요거의 약수, 4의 약수는 1, 2, 3인데 이 4를 제외한 나머지 요거 합과 얘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약수라고 판정이 되는 이런 거 더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들어갈 내용은 썸은 썸 플러스 J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보는 거죠.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J는 J 플러스 1 해서 그 다음에 J를 또 하나 증가시켜서 이제 나눠보고 또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또 그때 J를 썸에다 누적하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언제까지. 자, 우리가 K를 왜 구했어요? 굳이 이 끝까지 나눠보지 않고 이 반절까지만 나눠보기 위해서 K를 구했잖아요. 이게 J도 거기까지만 증가시켜보자 이거죠. 그래서 2번에 들어갈 내용은 J와 K를 비교시켜서 J가 K보다 작거나 같다면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J가 K보다 작거나 같으면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J가 이제 K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뭐를? 썸에 있는 값과, 썸에는 뭘 구했어요? 약수들의 합.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약수들의 합을 구했단 말이에요. 썸에. 그거하고 뭐하고 비교? 지금 우리가 완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자신과 약수,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약수, 얘네들의 합과 서로 같은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약수들의 합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썸과 뭐과 자기 자신은 뭐예요? SU지, SU. 알았죠? 그래서 SU와 같냐? 그래서 같다면 카운트 해주고, 세워주는 것도 1, 2, 3, 4, 5, 6, 7, 8, 9, 10에서 1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거고, 그때의 SU, 완전수죠. 출력하고. 됐죠? 만약 같지 않다 그러면 건너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수를 하나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수. 알았어요? 왜? 만약 6까지 해서 내가 알아봤다. 그 다음에 이제 7이 또 완전수인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를 또 하나 증가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수가 500보다 크냐라고 하면 끝내고, 아니면 또 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보는 거예요. 어때? 알겠어요? 자, 만약에 7 같은 경우는 2로 나누게 되면 3.5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이 나누기 연산자는 뭐라 그랬어요? 소수점이 아니라 절삭한다고 했으니까 3까지만 나눠보는 거예요. 3까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약수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1부터 자기 자신까지 나눠보는 게 아니라 1부터 자기 자신의 반절까지만 나눠봐도 약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거하고 완전수의 의미. 완전수. 자, 이 완전수와 관련된 문제가 또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두 번째 문제인데, 자, 여기도 약수를 응용한 완전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떤 정수의 모든 약수 중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모두 합하면 자신과 같아지는 수를 완전수라고 한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는 1, 2, 3, 6인데 이 중에서 6을 제외한 나머지 1, 2, 3을 더하면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수.
그래서 6과 같은 이란수를 완전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단지 순서는 모양이 좀 다르게 해서 출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제시된 그림은 4부터, 자, 이제 4부터 1000까지 범위만 좀 다르네요. 앞에 문제는 1부터 500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4부터 1000까지 수 중에서 이러한 약수를 갖는 수를 찾아 출력하고 또 그 개수를 구하는 순서도를 완성을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처리 조건에 설명되기를, 자, LM은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자신과 같은 수의 개수를, 그러니까 완전수죠. 완전수의 개수를 세워주는 그러한 변수고, NJR, 요거는 이제 계산에 사용될 변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K는 어떤 수의 모든 약수에서 자신을 제외한 약수 중 최대값, 자신을 제외한 최대값.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 최대 약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어떤 수의 모든 약수 중 자신을 제외하면 그 절반 값이 최대 약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의 모든 약수는 1, 2, 4, 5, 10, 20인데 자기 자신 20을 제외하면 20의 절반인 10이 최대 약수가 된다. 그잖아요. 11부터는 20의 약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의 반절인 10까지만 나눠봤던 거고요. 앞에서. 요 문제도 똑같은 원리로 문제를 풀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함수 설명하기를 int라고 하는 함수는 x보다 크지 않은 정수 중 가장 큰 수를 갖는 함수. 큰 수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거 int라고 하는 함수는, int는 정수화해주는 함수예요. 정수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nt 뭐 3.5다. 그러면 3.5보다 크지 않은 정수, 즉 3으로 해서 정수화를 시켜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int 뭐 2.1이다. 그러면 2.1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2로 만들어준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자, 문제 형태는 내용은 같은데 이 순서도 구조가 좀 다르죠. 그러면 앞에 거와 좀 다른 거는 이렇게 간략화 반복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깥에 하나 있고 안쪽에 이렇게 있죠. 이런 거를 이중 반복문이라고 해요. 이중 반복문. 알겠어요? 이중 반복문. 그래서 이중 반복문의 구조에서는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바깥의 반복문을 n이라고 하고 안쪽을 j라고 한다면 이 n이 뭐 4부터 뭐 10까지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안쪽 j는 뭐 1부터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뭐 5까지 하나씩 증가한다. 뭐 이런다라고 했을 때 똑같아요. 요것도 하나의 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n이 4일 때 수행을 해요. 하다 보니까 반복문을 만났네요. 그래서 보니까 j가 1부터 5까지 가는 동안 이 내용을 수행을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n이 1일 때 j는 1에서 5까지 가면서 어떤 내용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n이 4일 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와서 또 n이 이제 5가 되면, 여기 n이 4부터라고 했으니까 5가 되면 역시 또 j는 다시 1부터 또 5까지 또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n이 6이 됐어. 그러면 또 다시 만났으니까 또 j는 1부터 또 5까지 또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중 반복 구조는 수행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중 반복문 구조에 맞춰서 수행을 할 건데, 자,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4부터 1000까지 수 중에서 완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4가 완전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약수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4의 약수. 그런데 1부터 4까지 나눠보는 게 아니라 4의 반절인 2까지만 나눠보겠다 이거죠. 왜? 2 이상으로는 4의 약수 중에서 2보다 큰 값 중에서는 약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뺐을 때.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반절 나눈 값, 이거를 우리가 K라고 한다면, 이 K까지만 또 나눠보자 이거죠. 앞에 문제처럼. 알았죠? 또, 예를 들어서 5가 약 5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부터 5까지 나눠보지 말고, 5의 반절인 2.5, 그러면 INT, 정수화해 주면 2가잖아요. 2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역시 2까지만 나눠보자 이거죠. 알았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의 약수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 1부터 6까지 나누지 말고 1부터 3까지만 나눠보자 이거죠. 6의 반절인.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LM은 0. 자, 이 LM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설명하기에 뭐라고 했냐면 완전수의 개수를 세워주는 변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n은 4부터 1000까지.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4에서 1000까지 수 중에서 완전수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지금 나타낸 거고요. 자, 그래서 n이 4일 때 이제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럼 썸이 0. 자, 요거 썸, 여기서의 이 썸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약수들의 합을 구하기 위한, 합계를 구하기 위한 변수죠. 그래서 그거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k는 n을 2로 나눠. 야, 요거는 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자기 자신을 2로 나눈 값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나눠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n이 4니까 4를 2로 나누면 k는 2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반복문을 또 다른 반복문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n이 4일 때 j가 k가 되는 동안 여기만 또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k가 지금 여기서 2였잖아요. 그러니까 j는 1부터 2까지 반복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r을 구하는데 r은 뭐하고 r이 뭐하고 같냐라고 하면 썸에 지금 썸을 이용을 하는데 이 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썸은 우리가 어떤 용도의 변수냐면 이 약수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그 약수들의 합계를 구하기 위한 변수란 말이에요. 썸은. 그러면 r이 yes일 때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약수라고 판정이 되고, 약수라고는 언제 판정이 되냐? 나머지가 0일 때. 그러니까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를 구해주는 변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요? 모두 연산자를 이 문제에서는 이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모두 n을 j로 나눠봐야죠. 4부터. 그러니까 4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1부터 나눠보잖아요. j로. 1부터 j로. j. 알았어요? j로. 근데 j가 1부터 이제 k까지 가는 거죠. k는 뭐고? 이 n을 2로 나눈 값이고. 됐죠? 자, 그래서 이 나머지를 구해서 그 나머지가 뭐이면 나누어 떨어질 때는 나머지가 0인 경우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때의 j가 약수라는 의미니까 썸에다 누적을 해주는 거죠. 맞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j가 이제 또 하나 증가해서 2까지니까 2일 때도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2일 때 수행을 해보니까 또 나누어 떨어져? 그러면 또 썸에다 더해주고, 아니면 말고요. 됐죠? 그래서 2니까 2일 때까지 수행을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서 n은 하고 있는데, 자, n이 뭐예요? 지금 4일 때잖아요. 4일 때. n과 뭐하고 비교해서 그렇다 그러면 n을 출력은 언제예요? 완전수를 출력하잖아요. 완전수. 그럼 완전수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는 언제? 요거하고 썸에 있는 값, 약수들의 합계하고 같았을 때, 자기 자신을 뺀 약수들의 합계하고 같았을 때 우리가 완전수라고 판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하고 비교했다는 얘기. 출력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완전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n과 썸이 같냐라고 물어본 거였죠. 그래서 n과 썸이 같다 그러면 그때 n 완전수 출력해주고 lm은 뭐예요? 완전수의 개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lm은 lm 플러스 1에서 완전수 개수 세워준 거죠. 아니면 건너뛰어진 거고요.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n이 5일 때 또 수행을 해요. 5일 때. 그러면 다시 썸을 0으로 초기화해주고 또 5일 때 중간값 2. int 함수라는 건 이제 정수화해주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5를 2로 나누면 2.5인데 int 함수를 씌워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j는 또 1부터 2까지만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n을 j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지 물어보고 0이다 그러면 약수라고 판정이 되니까 그러면 또 그때 j를 썸에다 누적을 해주고요.
아니면 건너뛰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n과 썸이 같다면, 근데 5는 같지 않죠? 그러니까 건너뛰어진 거고, 만약에 같다면, 그때 n을 출력해주고, lm을 하나 카운트해주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n이 이제 6일 때 또 똑같이 수행을 해요. 다시 처음부터.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완전수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의 개수, 나중에 LM 그 개수죠. LM이 완전수 세워준 개수죠. 완전수 자체는 여기서 출력을 한 거고, LM은 그때마다 누적을 했다가 모든 수행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해준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해서 약수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과 약수를 응용한 그런 문제들을 쭉 풀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복문이라든지 이런 구조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하는 식이라든지 여기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